안녕하십니까? 주식 전리안 도깨비 밸류입니다. 25년 10월 1일 증시 전략 올려드립니다. 자, 세월 참 빠르죠. 10월 1일입니다. 자, 간밤에 미국 증시는 출발은 상승 출발했습니다. 그러다 질금질금 하락 구간까지 내려왔었으나 제가 새벽 2시까지 보고 잤는데 새벽 2시 정도까지는 하락 구간이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 일어나 보니 뭐 새벽이죠. 저는 늘 5시 반에 일어나니 새벽에 일어나니 막판 올라가면서 상승 마감했습니다. 뭐 큰 상승은 아니지만 셧다운 요래에도 일단 올라갔습니다. 자, 미국 셧다운 우리 시간으로 오늘 낮 13시부터 적용됩니다. 자, 이런 날인데 우리 증시는 어떻게 대응을 할까? 자, 답부터 드리자면 뭐 어제와 똑같습니다. 뭐 미국이 셧다운 된다고 해서 뭐 크게 제가 어제 아침글에 올려드렸죠. 셧다운 문제 크게 그렇죠. 그 셧다운이라는 그 세 글자 가지고는 특별한 게 없다. 자, 늘 그래 왔습니다. 미국 항상 셧다운 문제 뉴스에는 나오고 있지만 그 셧다운 문제로 크게 잘못된 일은 없었습니다. 자, 오늘 증시 흐름은 조선주, 방산주, 개인 수급,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렇게 봅니다. 늘 같아요. 자, 조선주하고 방산주는 최근에 질금질금 내려왔거든요. 그런데 어제부터 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자, 조선주하고 방산주가 움직이고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같이 움직이면 지수가 쭉 올라가거든요. 근데 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좀 약했죠. 자, 개인 투자자들이 어제 장 초반에는 갑자기 엄청나게 덤볐습니다. 수직으로 올라갔죠. 수직으로 개인 매수가 자, 개인이 덤비면 늘 말하죠. 지수는 오르지 않습니다. 어제는 개인이나 외국이나 기관이나 뭐 특출나게 뭐 매도했다, 매수했다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아주 작은 금액에서 왔다 갔다 움직였다. 개인이 살 때는 지수가 분봉으로 조금 내려가고 개인이 팔면 올라가고 그런 식으로 왔다 갔다 움직였습니다. 자, 어제 세력은 코스피 지수 어느 쪽에 배팅을 했나 이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일이 월 옵션 만기입니다. 월 옵션 만기를 두고 지금 코스피 지수는 어느 쪽으로 가야 외국인 투자자들이 가장 좋은 수익을 거두나 그걸 보겠습니다. 증시는 그대로 움직입니다. 자, 이런 내용으로 오늘 이야기 이어갑니다. 미국 증시부터 보고 오겠습니다. 자, 다우지수는 보합에 마감이 됐고요. 자, S&P 0.4, 나스닥 0.31% 올랐습니다. 그리고 유럽 증시는 다행히도 빨간불로 마감이 됐습니다. 저는 최근에 유럽 증시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왜? 유럽 증시가 어느 지지선을 지켜줘야 되는데 그 지지선이 무너지면 심리적으로 안 좋거든요. 자, 나스닥 지수 한번 보겠습니다. 자, 나스닥 지수는 처음에 상승 출발을 했어요. 상승 출발했지만은 분봉으로 보시면은 자, 이렇게 상승 출발했죠. 쭉 내려오면서 이렇게 막판에 올라갔다. 막판에 올라가면서 0.31%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미국 증시 종목들은 어떤 종목들이 움직였느냐? 우리 증시로서는 다행히 반도체 종목이 그래도 움직였고 화이자 등등 제약 회사들이 움직였습니다. 제약 회사는 약가 인하를 한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약값을 인하하면은 제약회사 나쁜 거 아니야? 그러는데, 자, 약가 인하했던 이유를 다 이 속을 내다 보면, 자, 미국 회사들은 관세하고 상관이 없잖아요. 그렇죠? 자, 화이자에서 파는 약도 있고, 화이자에서 만들었던 거 제네릭 제품도 있을 것이고, 그럼 다른 나라에서 그 약이 들어오면 그 나라는 관세 100%가 붙잖아. 그러면은, 어, 약값도 인하했고 관세도 미국 회사들은 없고 그러면은 사람들이 어느 쪽으로 가겠습니까? 화이자 걸 더 많이 사 먹겠지. 그렇죠. 가격 차이가 있으니까. 뭐 그런 식으로 올랐다. 그렇게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화이자 6.8% 올랐습니다. 그래서 장대 양봉이 나왔고, 자, 그런데 화이자 미국의 제약 주가들은요, 뭐 월봉으로 볼까요? 엄청나게 빠졌어요. 미국의 제약주들은 다 이래요. 왜? 코로나 때 엄청나게 올랐기 때문에 엄청나게 빠져 보이는 거야. 다시 한번 말하지만, 코로나 때 엄청나게 올랐기 때문에 그게 다 빠진 거예요. 그래서 엄청나게 빠진 것처럼 보이는데, 자, 한번 기술적 차트를 한번 보여드려 보겠습니다.
자, 결론은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왔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교육의 지표가 하나 될 것 같은데. 그래서 미국이든 우리나라든 어떠한 종목이든 어떠한 이슈에 의해서 급등이 나온 종목은 절대로 장기 투자하는 게 아닙니다. 제자리로 다 돌아옵니다. 제가 20년 넘게 이 바닥에서 굴러본 결과 다 그렇더라고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어떠한 종목이 특별한 이슈에 의해서 급등이 그들 업종이 나오면은 장기 투자는 하는 게 아니다. 왜? 시간이 지나면 거의 결국은 제자리로 돌아온다. 2차 전지가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2차 전지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에코프로가 이렇게 쭉 150만 원 올라갈 때 우리는 구독자님들 150만 원 매도하세요. 그리고 나서 도깨비가 뭐라 그랬죠? 자, 세월 지나 보세요. 에코프로 저 밑바닥으로 다시 갈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됐단 말이야. 그런 게 중요한 거야. 앞을 내다보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자, 아무튼 미국 제약회사들은 반등이 나왔다. 당분간 오르지 않을까? 주춤주춤 거리면서도 당분간은 오르지 않을까? 서학개미님들, 미국 제약주들 한번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삭스 지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0.87%. 어제 음봉으로 마감된 거 또 다시 제자리에 갖다 놨는데, 자, 그러면 어떠한 종목이 반도체 지수를 이렇게 올렸을까요? 자, 보시면요. 아유, 죄송합니다. 목소리가 또 이상해지는 오늘 아침인데, 어제 잠을 좀 잘 못 잤거든요. 자, 엔비디아가 2.6% 올랐습니다. 2.6%. 야, 대단합니다. 여기에서 주춤주춤 거리더니 2.6% 올라가서 엔비디아가 186달러까지 올라갔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미국 증시는 이 정도만 볼게요. 이 정도 보고 우리 증시로 넘어갑니다. 자, 우리 증시 이렇게 차트가 나와 있죠. 자, 주식을 하다 보면은 기술적으로 많이 배우죠. 차트를 보고 배우는 분들은 이 차트 별로 안 좋은데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죠? 예, 뭐 좋은 건 아니에요. 그렇죠? 자, 명절을 앞두고 차익물이 나올 수도 있고 단기에 많이 올랐고 그렇죠? 단기에 이거 많이 올랐잖아. 자, 이걸 조정을 받고 가야 됩니다. 제일 안정적인 것은 여기를 터치하고 올라가는 게 가장 좋은 거예요. 여기를 터치하고 그래야 올라가는데도 부담이 없거든요. 여기서 다시 올라가는 것보다 한 번쯤 터치하고 올라가는 게 좋은데 자 오늘 증시만 하루 놓고 가서는 자 미국 하락한 건 없었어요. 하락한 건 없었지만은 자 설 명절이 아니고 추석 명절을 앞두고 어제 흐름을 보니 자 어제 흐름을 제가 보여드려 볼게요. 자 어제 선물 지수 보면은 여기를 계속 못 넘어가. 어디를 못 넘어갔느냐? 요 자리 478. 여기서 공방전을 엄청나게 갔더라고. 자, 근데 야간 선물이 47740에 시작됐어요. 그러면 오늘도 이 정도에서 시작되거나 뭐 478 터치하거나 뭐 잠깐 올라갔다 내려올 수도 있고 그러겠죠. 그렇죠? 자, 여기에서 어제 개인 투자자들이 초반에 수직으로 덤볐단 말이에요. 덤빈다는 건 초반부터 우우하고 매수를 덤벼들었단 말이에요. 개인 투자자들이 매수를 우우하고 덤벼들면은 외국인 투자자들은 절대 올리질 않아요. 지금 여전까지 계속 그랬습니다. 최근에. 자, 오늘도 그렇게 되느냐? 아니면 개인 투자자들이 초반에 매도로 하느냐? 야, 오늘 우리 시간으로 3시, 13시부터 1시부터 셧다운이라고 미국? 그거에 또 별거 아닌데 그거에 겁먹고 만약에 개인 투자자들이 매도하면은 외국인 투자자들이 초반에는 끌어당길 수는 있어요. 어? 그런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내일이 옵션 만기이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자들은 어느 쪽으로 가야 가장 좋은 수익이 나는지 잠시 후에 보여드려 보겠습니다. 그리고 479 아닌 480 어제도 480 근처까지 갔었단 말이야. 479 근처까지 갔었단 말이야. 479나 480이나 바로 앞이거든. 그렇죠? 자, 그런데 480이라는 숫자가 큰 저항선입니다. 저항선. 거기를 뚫고 가느냐? 480을 계속 못 뚫고 가면은 선물 지수는 밑으로 내려올 수밖에 없는 구조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480을 무조건 넘어가야 됩니다. 자, 그러면 옵션 포지션을 한번 보여드려 보겠습니다. 자, 그나마 다행인 것은 전날 최고점이 480이었어요. 그렇죠? 자, 여기 485, 480, 482.5죠. 근데 그게 없어지고 480이
최고점이었어. 그런데 어제 480 역시 못 넘어갔단 말이야. 480 근처까지 갔지만은 그렇죠? 자, 그런데 어제 보합권에서 마감된 증시 어제 마감된 건 482, 485가 다시 나타났어. 그렇죠? 자, 그런데 480이 가장 커요. 그러니까 큰 저항선이 맞다는 얘기야. 480까지만 올라가도 돼. 어? 거기까지만 배팅한 애들. 그러니까 480 가면은 또 밑으로 내려올 거야. 거기에 배팅한 애들이 41%야. 이 세 개 중에. 그럼 하락에 배팅한 애들은 어디냐? 자, 470. 야, 470까지 떨어질 수도 있어. 거기에 배팅한 애들이 41%야. 자, 480하고 470 여기에 배팅한 애들이 거의 대등합니다. 수량이 거의 대등합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내용은 수급에 따라 개인 투자자들이 덤비느냐 안 덤비느냐 그리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좋았는데 우리 증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오늘 어떻게 되느냐 이런 내용에 따라 지수가 오르고 내리고 할 텐데 자 그러면 종목들을 한번 보면서 이야기해 드려 보겠습니다. 참고로 요 숫자는 만약에 여기까지 내려가는 상황이 연출이 된다면 이것은 지난주 금요일 날 급락이 나왔죠. 거기까지 내려간 숫자입니다. 이거는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난주 만약에 어떠한 일이 생기더라도 만약에 셧다운 문제 크게 변수가 없이 미국 증시가 간밤에는 상승을 했지만 오늘 밤은 또 어떻게 될지 그거는 모르는 거거든. 그렇죠? 셧다운이 되고 나서 어떻게 되느냐 이게 또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내일이 옵션 만기고 그렇죠? 만약에 여기까지 내려갈 수도 있겠지만은 중요한 거는 추가 하락 배팅이 크게 나오지 않았다는 얘기야. 야, 대한민국 증시 설 명절 전에 지난주 금요일 날 저점이 있는데 그 밑으로 더 배팅한 애들이 크게 나타나지 않았다는 거야. 그게 괜찮다는 거지. 그렇죠? 지난주 금요일까지 내려간 거 거기까지 뭐 내려가면 어때? 그렇죠? 크게 종목들이 우르르 하고 폭락장은 아니었단 말이야. 지난주 금요일 날 여기저기서 폭락 단어를 썼지만 도깨비밸류가 주말에 올려드렸잖아. 자, 저는 폭락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급락이면 급락이지 폭락까지는 아니다. 종목들이 폭락이라면 7, 8%막 빠져야 되는데 2%, 3% 그렇게 빠졌기 때문에 폭락이라고 보진 않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해드리고 월요일 날 반등이 아주 좋게 나왔단 말이에요. 어제는 보합권에서 쉬어가고 그렇죠? 자, 그러면 오늘 증시 어떻게 될지 종목 하나하나 보면서 이들 종목을 보면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한번 올려드려 보겠습니다. 자, 어제 초반에 방산주애들이 올랐습니다. 방산주애들이 3% 4%씩. 자, 이거 보시면은 어제 현대로템 고가가 5%까지 올랐어요. 오전에 초반에. 자, 차트 한번 볼게요. 그렇죠? 시작부터 올랐답니다. 시작부터. 그러고 나서부터는 점점점 힘이 없어. LIG 넥슨도 마찬가지고. LIG 넥슨은 우리가 지난번에 운 좋게 여기서 제가 매수 신호 드리고 이날 급등 나오는 날 매도하고 그 다음부터 떨어진 거예요. 자, 이렇고 조선주들이 질금질금 한 달 동안 빠졌단 말이야. 맞잖아. 오늘 10월이고 9월 첫날 고점을 계기로 계속 한 달 동안 빠졌단 말이야. 근데 얘네가 어제 반등이 나왔어요. 오늘까지 반등이 캔들상으로는 오늘도 반등이 나올 흐름인데 얘네하고 좀 틀리게. 자, 그래서 얘네들이 시가총액이 큰 애들이잖아. 자, 미국 증시가 간밤에 상승을 했어. 상승을 했는데 우리 증시도 출발은 나쁘지 않을 수 있겠죠. 근데 셧다운이 오늘 13시에 되기 때문에 그걸 미리감치 우리나라 증시가 출발이 보합 정도에서 출발이 만약에 된다면은 얘네들이 뒷받침해주고 삼성전자 하이닉스까지 같이 올라간다면 지수는 올라갈 수도 있겠죠. 그런데 개인 투자자들이 수급이 매도로 나온다면은 올라가는 쪽에 힘이 실리는 거고 개인 투자자들이 또 덤빈다는 것은 많이 산다는 얘기야. 조금 사는 거 말고. 그러면은 외국인 투자자들이 또 밑으로 갈 수밖에 없다. 왜 그러냐? 아니 위로 갈 수도 있고 밑으로 갈 수도 있고 그게 왜 개인 투자들 수급에 의해서 정해집니까? 자, 이제 코스피 지수 차트를 보고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자, 현재 코스피 지수가 3,424에 있어요. 그렇죠. 딱 중간에 있단 말이야. 3,424에 있어. 자, 그러면
상승의 배팅이 3,450. 조금만 눌러도 3,450이야. 3,490, 3,470. 그러면 이 중간값이 뭐야? 3,465 정도 되겠네. 그렇죠? 3,470이라든지 거기까지 올라가도 수익이고 하락도 마찬가지야. 3,420이니까 40포인트만 빠지면 3,380. 여기란 말이야. 그래 딱 중간에 있단 말이야. 중간에 있으니까 자 상승에 배팅한 것도 하락에 배팅한 것도 딱 사이좋게 반반이야. 만약에 상승의 배팅이 70%고 하락의 배팅이 30%라면 위로 치고 올라가야 외국인 투자자들이 돈 많은 세력들이 더 좋은 수익을 내겠지. 그러면 위로 올리려고 막 노력을 하겠지. 삼성전자 산다든지 등등. 그런데 딱 중간에 있단 말이야. 배팅도 중간값으로 해놨고 상승의 반, 하락의 반 배팅을 해놨고 자 위치도 중간에 있단 말이야. 그러면 이 위치에서 위로 가든 아래로 가든 얘네는 어차피 수익 나는 구조란 말이야. 어느 한쪽을 포기하더라도. 그렇죠? 수익 나는 구조고 손실도 크게 안 나는 구조란 얘기야.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 수급에 따라 올릴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고 그런 위치에 딱 와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아이고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그걸 보고 어떻게 대응을 합니까? 여기서 보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제가 올려드립니다. 현재 삼성전자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오고 매도가 들어오고 개인 투자자들이 덤비는 추세이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업종 지수. 이 업종 지수. 업종 지수가 어제 업종 지수가 거의 다 하락이었어요. 어제는. 응? 어제 업종 지수가 거의 다 하락이었다고. 그래서 업종 지수가 또 중요하고 그런 것을 개인 투자자들이 어떻게 MTS에서 바쁜 시간에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찾아보는 시간 동안 변수가 생깁니다. 여기서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 계속 올려드립니다. 1시간 정도마다 리뷰를 계속 올려드리니까 그리고 중요한 타이밍이 나타나면 바로바로 올려드리니까 여기를 보시면 됩니다. 참고로 제가 올려드리는 영상 밑에 링크 주소가 있으니까 보시면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